자, 황제시기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에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특히나 옥중 수상 소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평화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심이 많이 집중됐는데 올해는 특히 그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가요? 평화상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옥중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노벨상 121년 역사상 네 번째거든요. 옥중 수상자가. 예, 그래서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는 평화상이 이 세 명이나 해야 될까요? 한 명의 사람과 두 명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네네. 벨라루스의 인권 운동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알레스 비알리아츠키가 먼저 수상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시민 자유 센터입니다. UCCL이라고 전쟁 범죄를 자세하게 고발한 그런 용감한 단체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인권 단체죠. 메모리얼 이 공동으로 평화상을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러시아 인권 단체 메모리얼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소련 체제가 해체된 다음에 주로 러시아에서 처형당하거나 박해당하거나 투옥당한 그런 인사들을 조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단체입니다. 네. 그 10일 날 지난 주말에 오슬로에서 수상식이 열렸는데 옥중 수상도 좀 관심이 갔었는데 네네. 수상 소감을 어떻게 얘기할까? 그 비알리아츠키는 현재 지금 투옥돼 있거든요. 감옥에 있습니다. 네네. 이 비알리아츠키는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 총리가 집권한 과정이 부정선거다라고 용감하게 계속 얘기했던 시민운동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큰 규모의 거리 시위 같은 것도 주동한 혐의로 지금 그 감옥에 있습니다. 그 아내가 대신 오슬로의 수상식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가 동병상련이다. 나라는 다르지만 똑같이 러시아의 독재 치하에 있기 때문에 참 괴로움에 있어서 동병상련이다. 그래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똑같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크라이나일 필요는 없다. 나는 벨라루스 나라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감동적 연설을 했고, 네네. 시민자유센터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 대표는 러시아가 우리 에너지 시설을 다 파괴하는 바람에 내가 촛불 켜놓고 수상소감을 작성했다. 네. 이제 휴전 그러는데 휴전 협상에는 우리는 반대한다. 러시아가 점령한 땅들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전이 문제가 아니고 푸틴하고 루카셴코 총리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의 생각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 메모리얼 단체 의장은 크렘린궁을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요. 이런 수상소감을 전 세계에 중계되는데 얘기하면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작심하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렘린궁이 미친 것 같다. 전쟁은 범죄이다. 그리고 내가 노벨상 수상하러 오는데 러시아 정부가 계속해서 받지 말라. 수상을 거부하라. 이런 압력을 넣더라라고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평화상을 이번에 이제 세 단체가 공동으로 선정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뒷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러시아 한 사람, 벨라루스 한 사람, 우크라이나 한 사람 한 단체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는 침략자고 벨라루스는 그 침략에 대한 동조자고 우크라이나는 피해자인데 이 세 단체가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정만 따지면 그렇지만 지금 가진 생각들은 거의 매번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생각들은 다를 게 없죠. 네, 반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생각이 다른지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 대표가 연설은 같이 했는데 러시아의 메모리얼 인권단체 대표하고 같이 공동 언론 인터뷰는 거절하는 어떤 그런 약간 좀 사려 깊은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참 문학상은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여성 소설가 아니 에르노 84세 우리 국내에도 고정 팬덤이 좀 있습니다. 주로 여성의 인권 같은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사건이라는 그런 소설도 상당히 유명하게 지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상은 올해는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미국 연준 의장하고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같은 3명이 또 공동수상했습니다.
예. 예. 자, 다음은 이제 시진핑하고 빈살만 파격적인 협약을 해가지고 이게 소위 이제 리야드 선언이라든지 어떤 내용입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최근에 그 활동 범위를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넓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과히 그 기분이 좋지는 않겠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빈살만 만나러 그때 그 사우디 리야드 방문했을 때 네. 그때는 크게 뭐 환영식 같은 것도 없었고 상당히 간단한 약식 회담 같은 그러니까 그런 약식이라는 네. 느낌을 못 받았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니까 아 그때가 진짜 약식이었구나. 예, 그렇겠죠. 이런 생각이 예, 드는 예. 거예요. 예. 어휴 이번에 보니까 뭐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비행기 에스코트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왕실 근위대 뭐 김하병도 파견해서 백마가 호응해주고. 옆에 이렇게 차 네네. 옆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야, 이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르게 네네. 파격적으로 환대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도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많이 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야드 선언, 리야드 왕궁을 시진핑 주석이 방문해서 모하메드 빈 살만 MBS도 만나고 아버지 국왕 알 사우드 국왕도 만나서 회담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도대체 한 34개 협약 정도를 발표를 네. 했거든요. 34개 예, 협약. 외교 분야도 있고 에너지 분야도 있고 정보통신 분야도 있고 인프라 분야도 있고 34개 분야에 걸쳐서 협약을 발표를 하고 네. 거기서 다 이렇게 그 약속한 프로젝트의 금액만 모아봐도 한 300억 달러 좀 된다고 지금 계산이 돼요. 300억 달러면 40조 원 정도 40조. 넘는 규모거든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사우디가 벌이는 대규모 국제 사업에 중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기도 하고 2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내가 사우디 갈게 한 번은 차이나 중국에 오고 정상회담 개최하기로 하고 또 하웨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예. 하웨이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하웨이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 단지를 리야드에 건설하세요라는 또 그런 거는 미국에서 지금 하웨이 제재를 하고 네.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제재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아예 리야드의 그런 하웨이가 날개를 펼치십시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하여튼 금액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측에서는 땡큐 사우디라고 할 만한 것이 이런 사우디하고의 협약도 많이 했지만 이게 중국하고 걸프 아랍 정상회담, 걸프국 정상회담, 아랍국 정상회담 이런 사우디가 영향을 미칠 만한 주변국들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쿠웨이트라든지 이집트, 카타르, 수단, 오만 이런 나라들하고 연쇄 정상회담을 하는데 사우디가 상당히 이렇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옆에서 서포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나라들하고의 회담에서 나오는 결과도 여기 리야드 선언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하고 걸프국, 산유 국가하고 중국이 맺은 계약들을 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네네. 중국이 그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도 많이 해주는 제품도 늘려줄게라는 그런 것도 했고 중국이 또 원유하고 가스 아무래도 그 나라들 관심이 있는 거는 예. 중국이 우리나라의 원유하고 가스 같은 제품들을 많이 사달라는 거니까 많이 사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하나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런 약속들을 다 하면서 그러면 원유하고 가스 같은 걸 사면서 이게 위안화 결제를 분명히 요청했을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언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이 하나 약간 좀 아쉬웠던 거는 위안화 결제를 아마 그게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가 많은 나라들이기 정확합니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굳이 뭐 위안화 결제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 미국 아시아 담당 고위급 대표단 이번 주 한중일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을 담당하는 실무총괄이라고 한다면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거든요. 네. 크레이튼 브링크하고 NSC 안보회의의 로젠버거 국장인데 이 두 사람을 포함하는 고위급들이 이번 주에 이미 중국은 방문해서 이제 회담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도착을 해서 다시 일본으로 가는데 저는 이번 주 초에 이 중국 방문해서 논의하는 것도 오늘 뭐 오후에 대충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중요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우리 한국 대표단하고의 또 협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방문에서는 뭐가 얘기되냐 하면은 발리 G20에서 최초의 미중 대면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서 우리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 중국 양국 정상이 홍콩, 대만, 신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무진에서 이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실무회담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번 주 급하게 중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상회담 한 달도 안 돼 갖고 미국에서 중국의 티베트 당서기하고
공안부장 같은 관리들을 또다시 한 달도 안 돼서 제재를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정상회담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율할지 이 중국에 가서 오늘 오후에 회담을 마치는 이 고위급 두 대표가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고 보고 한국도 중국만큼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IRA 아니겠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지금 이게 결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많이 지급하는데 중국의 제품을 쓴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완전히 제외시킨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중국 회사들이 타격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한국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네.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주 초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외교부 2차관은 거꾸로 지금 미국을 오늘 방문을 합니다. 예, 예. 거꾸로 지금 그 미국 워싱턴하고 서울에서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예. 지금 이 핵심 논의는 분명히 IRA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16강, 8강 뭐 이때 이 나라 분위기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모로코가 이제 아프리카 최초로 월드컵 4강에 들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전역이 흥분이라고 해. 그렇습니다. 제가 이 BBC 뉴스도 보고 네, 네. 해외 뉴스들을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 아랍권의 대표 주자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프리카를 보더라도 최초고 아랍권까지 넓혀가지고 전체 아랍권까지 보더라도 네. 월드컵 4강은 최초니까 최초죠. 네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근데 일단 모로코 자체만 보더라도 수도 라바트하고 수도보다 더 알려져 있는 것이 카사블랑카 네. 아니겠습니까? 그 라바트하고 카사블랑카에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뛰어나와가지고 예, 예. 막 국기 흔들고 네. 경적 울리고 폭죽 터뜨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하고 레바논 같은 인근 아랍 국가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아랍국 최초의 사건이니까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마치 우리가 한국이 4강 갔는데 인접 국가에서 울고 하는 거는 울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울까 이랬더니만 팔레스타인 우리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난을 겪고 네. 탄압받고 했던 나라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본다고 해서 그 본인들이 대리 만족하면서 상당히 감격에 겨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BBC 방송을 봤더니 런던하고 뉴욕하고 파리 이런 모습들을 하는데 거기서 거기 살고 있는 아랍계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민 간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런던 시내에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모로코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막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축구 연맹에서는 대륙의 역사라는 그런 문장을 올렸고 그 유럽의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연합이 있다면 아프리카는 아프리칸 유니언이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예. 연합 의장이 지금 현재 세네갈 대통령입니다. 역사적이고 환상적인 아프리카 전체의 승리다라고 그런 문장을 올렸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프랑스하고 모로코인데 모로코가 또 프랑스에 한때 식민지여가지고 그리고 불어도 잘 써요 이분들이. 그리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막 서로 지금은 응원은 하는데 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요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보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 그러네요. 또 잘 지켜봐야겠네요. 예. 자, 마지막 소식은 영국 더 타임스가 발표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은 만수르 가문이다. 가문만 따지면 그런데 이제 모하메드 빈 살만이 제일 부자 부자라고 아닌가를 뭐 그렇죠. 근데 왕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빼고. 예. 네네. 이제 가문 패밀리 기준으로 했는데요. 왕 빼고. 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사우디의 빈 살만이 소속되어 있는 사우디의 사우드 가문은 그 가문 자체는 5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위. 예, 탑 5로 나오고 있고요. 역시 오일머니가 세긴 세네요. 맨체스터 시티 구단도 가지고 있고 하는 정확한 이름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입니다. 즉 만수르가 속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왕가 가문이 3천억 불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 가문이 약 400조 원을 400조. 예, 가지고 있다고 예.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럼 원래 지금까지 1등은 미국의 월마트 가문이거든요. 월튼 가문 2,200억 불이라서 약 300조 원인데 약 100조 원 차이로 제치고 월튼이 2위로 물러나고 예, 만수르 가문이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만수르 가문은 동생 자기가 맨시티 구단주이고 바로 친형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문이고 이거 보니까 저 2014년에 개그 콘서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때 만수르라는 코너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예. 왜 억수루라고 이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 얘기가 있었겠죠. 예. 네. 그다음에 그탑 5를 보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스 왜 저 초콜릿하고 이런 그 외식 마스 가문, 에르메스 가문, 네네. 샤넬 가문 이 대부분 다 샤넬 잘 아시잖아요. 예. 100조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10위권 내에 위치해 있고 예. 예, 사우디 빈 살만
가문이 5위입니다. 140조 원 정도로 그 가문이 이건 어디까지는 오피셜이니까.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요. 아유, 예, 300조 원, 400조 원 이런 단위의 돈들은 계산이 가능한가요? 저는 그냥 숫자만으로 아니, 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있으면 어떤까지 감도 안 오는 돈이네. 예, 예. 야, 300조 원.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당장에 뭐 쓸 돈도 없는데 300조 뭐 이런 너무 먼데 갖고. 왜 그런 뉴스를 근데,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뭐 그냥 한번 웃고 넘기면 되지만 그래도 또 한편 또 씁쓸하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는 게 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이런 돈 가진 겁니까? 우리는 예. 우리 힘으로 잘